비가 너무 안 와서 정말 간절하게 하늘만 쳐다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옛날 사람들은 기우제까지 지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원할 때마다 원하는 곳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사실 비를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과학기술로 우리가 직접 비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자, 그럼 이 놀라운 기술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비를 내리게 하는 이 기술의 핵심은요, 바로 구름 씨앗 뿌리기입니다. 영어로는 클라우드 시딩이라고 하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구름에다가 이제 비 내릴 시간이야 하고 신호를 주는 작은 씨앗들을 뿌려주는 거예요. 이 씨앗들이 구름 속에 둥둥 떠다니는 수증기를 자석처럼 막 끌어당겨서 뭉치게 만들고 그게 무거워지면 비나 눈이 돼서 내리는 거죠. 근데 이 비의 레시피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름의 온도에 따라서 쓰는 재료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영하의 차가운 구름에는 요도와 은이나 드라이 아이스를 뿌려서 아주 작은 얼음알갱이를 만들고요. 영상 기온의 따뜻한 구름에는 우리가 아는 소금, 즉 염화나트륨을 뿌려줍니다. 이 소금 입자가 주변의 습기를 쫙쫙 빨아들여서 물방울을 무럭무럭 키우는 원리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인공광호가 막 없는 비를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 수분을 잔뜩 머금고 있는 구름이 있는데 얘네가 비를 잘 못 뿌릴 때 우리가 외부에서 씨앗을 넣어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비를 내리게 살짝 등을 떠밀어주는 그런 기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날씨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이라면 당연히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공광호가 가진 두 얼굴,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점부터 볼까요? 당장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단비를 내려줄 수 있고요. 건조한 계절에 큰 산불이 나는 걸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 뿌연 미세먼지로 가득한 도시의 공기를 깨끗하게 씻어내거나 농작물을 망치는 우박이 못 생기게 막는 역할도 하죠. 와, 정말 인류의 오랜 골칫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희망의 기술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만 들으면 거의 만능 해결사 같은데 과연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없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씨앗을 뿌린다고 100% 비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구름의 상태나 바람 같은 말 그대로 하늘이 도와줘야 하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또 요드암 같은 화학물질이 땅이나 강에 쌓이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요. 심지어 이런 문제도 있어요. A지역에서 억지로 비를 내리게 하면 원래 B지역으로 갔어야 할 구름의 수분을 미리 빼앗아 오는 거잖아요. 이걸 비도둑질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국가 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고민을 했죠. 이런 전통적인 방법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좀 더 똑똑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차세대 인공광호 기술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 정말 영화 같아요. 드론을 띄워서 구름에 직접 전기 충격을 주는 겁니다. 이 기술이 진짜 기발한 게 화학물질을 아예 안 써요. 드론이 구름 속을 날아다니면서 물방울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작은 물방울들이 자석의 N극, S극처럼 서로 착 하고 달라붙으면서 점점 몸집을 키우는 거죠. 어때요? 환경 오염 걱정이 전혀 없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한술 더 뜹니다. 이번엔 소리, 바로 음파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상에 설치된 아주 커다란 스피커로 하늘 구름을 향해서 둥 하는 낮은 소리를 쏘아 올리는 건데요. 이 강력한 소리의 진동이 구름 속에 있는 수많은 물방울들을 말 그대로 흔들어서 서로 부딪히고 합쳐지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근데 상상의 가수죠. 소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 같은 곳에서만 실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기술들이 그냥 연구실에만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아주 활발하게 쓰이고 있어요. 실제 사례들을 좀 볼까요? 이제 인공광호는 더 이상 낯선 기술이 아니에요. 특히 물이 귀한 사막 지역부터 대기오염으로 골머리를 낳는 대도시까지 정말 많은 나라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동 국가들은 만성적인 물 부족을 해결하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인공강우를 쓰고 있고요. 호주에서는 거대한 산불을 진화할 때 이 기술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할 때 인공강우로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실험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나라마다 필요한 목적에 맞춰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기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우리가 정말로 날씨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만 합니다. 언제 어디에 비를 내릴 것인가 하는 이 막강한 권한을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